컴백하겠습니다. 제 트위터로 가서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웰리, 바로 리플사에서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웰리입니다. 이 사람도 좀 상당히 이제 예전부터 리플사에서 일했고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에미 요시카와 이 사람은 지금 SBI 리플 아시아에서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이 사람이 지금 트위터 한 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달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뭐 레미턴스 마켓에 대해 알고 싶으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사람들 이제 경제 관련돼서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뭐 이런 거를 얘기를 나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간단해요. 그러니까 그 레미턴스 시장이 얼마나 작던 간에 이런 것들이 결국에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리프사는 1단계로서 지금 현재 베이비 스텝 하고 있다고 제가 많이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보통 이제 한 10개월 된 아기, 10개월 전후인 아기들이 걸음마를 떼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 걸음마 단계를 걷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리퀴디티 때문이에요. 아직 그 하이 볼륨, 그러니까 굉장한 크기의 그런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를 처리하기에는 리퀴디티가 너무 부족해요. 아까 저희가 실제로 본 거, 빗소 같은 거래에서 보세요. 굉장히 오더북이 얇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순간 뭐 1분 내로 100만 달러 이런 거를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XRP로 브릿지하기가. 마켓 메이커들이 그 오더를 충분히 채워줘야 되는데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유로 베이비 스텝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플사는 실제로 걸음마를 떼기 위해서 레미턴스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우리가 한글로 송금이라고 하는 시장.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송금과 크로스오버 페이먼트는 다른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크로스오버 페이먼트라는 그 시장이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안에 하나가 바로 송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스오버 페이먼트라는 집합체가 있으면 그 원소 중에 하나인 거예요, 송금은. 지금 리플사는 이 원소 하나 갖다가 베이비 스텝, 걸음마를 떼고 있는 겁니다. 이 걸음마 다 떼면은 그때 리퀴디티가 어느 정도 더 확보될 거고, 그때 열심히 이제 뛰어다니기 시작하겠죠. 점점 뛰는 연습을 하겠죠. 그러면서 다른 집합 내에 있는 원소들을 건드리면서 이 집합을 통째로 먹기 위해서 열심히 나아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웰리가 얘기하는 거는 요 작은 거, 레미턴스 시장이 왜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싶다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얘기를 꺼낸 김에,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꺼낸 김에 좀 짚고 넘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코스타 페릭,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는 모자루프. 이거 이렇게 하면 되나요? 모자 하나 그리고 끈 하나 그리면은 모자루프. 네, 재미없는 아재 개그죠? 네, 아무튼 이 사람이 이제 중국 기업들이 핀테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뭐 글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링크가 있는데 그냥 흥미 삼아서 읽어볼만 해요. 특별히 본인들의 비즈니스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 보면은 이 그림만 봐도 약간 직관적으로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빨간색이 어디죠? 중국이에요, 중국. 그리고 요거는 아프리카죠. 예.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 사람은 아프리카에 빗대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한번 흥미 삼아서 번역기 돌려서 읽어볼만 하실 거예요. 한 번쯤 시간이 많으실 때 읽어보시는 거 권장드립니다. 데이비드 슈왈츠 지금 기사가 뜬 거를, 기사 뜬 거 아니에요. 이거 팟캐스트라고 그 인터넷에서 오디오 갖다가 서로 뭐 대화할 수도 있잖아요, 온라인상에서. 그 인터뷰한 거를 이제 링크를 한 거거든요. 아직 저도 이거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듣고 나서 어떤 내용, 저희가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을 알 수 있고 지금 현재 리프사 사업 진행 과정이 어떤지에 대한 설명이 나왔다고 하면은 그거를 차후에 공유할게요. 지금 이걸 다 듣기에는 얼마나 될까요, 이거? 러닝타임은 좀 알고 싶은데 굉장히 길려나요?
써머리가 있네. 자, 들으려면 러닝타임이 얼마나 The Internet History Podcast is brought to you by MetaLab. Meant to that everybody, and I think we have to get us to that consumer adoption. And I think like the web and the internet is a good analogy. Like the first companies to 한 come to the 38분 internet, 정도, 40분 정도 these, like, 되는데 big 이거는 나중에 제가 공유를 드릴게요. 지금 듣고 싶으세요? 네, 그런 건 아니겠죠. 지금 이거 40분 동안 듣고 있으면 설명하면서 들으면 이것만 1시간 할 텐데 차후에 제가 정리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포인트로 나머지는 약간 이렇게 좀 편안하게 들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주요한 소식 중에 하나로 생각한 게 바로 커런시스 다이렉트 관련된 소식입니다. 네. 이거죠. 얘네가 지금 기사가 떴는데요. 그 기사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기사는 제가 링크를 안 했네요. 그러면 검색을 좀 해야겠네요. 자, 커런시스 다이렉트가 리플사 오피셜로 뜬 게 아니라 기사로 공개가 된 게 있는데요. 엑스커런트 관련된 소식입니다. 오피셜은 아닌데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요. 거의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기사는 약간 과장된 기사도 아니고 그냥 리플사 엑스커런트를 쓰기 시작했다는 건데 이 소식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게요. 자, 기사 제목은 보여요. 커런시스 다이렉트는 영국에 있는 페이먼트 프로바이더입니다. 거기서 이제 스위치 온 했다고 하죠. 엑스커런트를 이제 쓰기 시작했다 그 얘기죠. 리플사의 솔루션이 엑스커런트. 어디 구간? 인디안 레미턴스. 그러니까 인도 쪽으로 송금하는 거, 인도와 송금하는 거 관련돼서 엑스커런트를 쓰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은 보면은 여기 사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왜냐하면 기사의 출처가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보면은 커런시스 다이렉트에서 CIO 치프 인포메이션 오피서 담당하고 있는 CIO 담당인 사람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한다. 코멘트를 인용을 했죠, 이 사람의. 그리고 이렇게 이 큰 따옴표 되어 있는 건 그 사람의 말을 인용했다는 얘기잖아요. 보시면 엑스커런트. 이제 이 사람의 CIO의 말을 인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90% 리플사가 오피셜로 밝힌 건 아니지만 기사에 따르면 이제 커런시스 다이렉트의 CIO가 직접 얘기한 거기 때문에 사실일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엑스커런트를 쓰기 시작했다는 건데 아마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많이들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이 엑스라피드 파일럿 테스트 했던 업체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보시는 커런시스 다이렉트가. 근데 엑스라피드가 아니라 왜 뜬금없이 엑스커런트냐 해서 좀 약간 실망하시는 분들 또는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되게 중요한 소식이라고 보여져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커런시스 다이렉트가 어떤 업체인지 같이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를 딱 치면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지금까지 기억 안 나시는 분들도. 자, 바로 XIP를 게임 체인저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커런시스 다이렉트입니다. 얘네예요. 얘네가 그 파일럿 테스트를 마치고 나서 그 결과물을 보고 커런시스 다이렉트 CEO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XIP는 게임 체인저다 라고까지 표현을 했었어요. 이 기사 그때 기억나시죠? 몇 달 되셔갖고 기억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이걸 보시면 바로 기억날 겁니다. 게임 체인저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할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떠올리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엑스라피드를 쓰려면 둘 중에 하나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죠?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는데 엑스라피드만 쓸 수가 없어요. 그때 머큐리 FX 때문에 이제 애쉬가 공개를 했죠. 바로 엑스커런트 조합을 갖던지 엑스비아 조합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 차이점이 뭐라고 했죠? 엑스커런트는 리플렛 멤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엑스비아는 리플렛 멤버가 되지 않고 리플렛만 쓸 때 엑스비아를 쓰는 거죠. 엑스비아 자체가 바로 리플렛의
진입할 수 있는 원 스탠다드 API 형태를 띄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데 지금 커런시스 다이렉트가 이걸 선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 보셨지만은 이미 엑스래피드 파일럿 테스트를 마친 업체입니다. 중순쯤에. 예. 근데 엑스커런트를 쓰기 시작했다는 소식은 거의 이제 뭐랑 같냐면은 요거예요. 요거에 가깝다고 보셔야 돼요. 물론 이제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팩트들을 조합해서 지금 정황상 아마 이런 상황일 거라고 추측되는 곳, 예상되는 곳을 말씀드린 거고, 리플사의 오피셜이 뜨기 전까지는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확실하진 않은데 이런 방금 말씀드린 팩트들을 통해서 거의 사실에 가까운 걸로 예상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피셜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다만 근데 거의 확실할 거예요. 왜냐면은 엑스라피드 이제 설명을 계속 이어서 하자면은 엑스라피드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 사람들이 게임 체인저네, 오마이갓, 거의 극찬이에요. 게임 체인저는 세상을 바꿀 무기라고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테스트를 마치고 나서는 이제 인도 쪽에 성공한다고 엑스커런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집어들었죠. 우리는 그거를 볼 때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은 첫 번째 가죠. 커런시스 다이렉트를 한번 가야겠네요. 그 홈페이지를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보죠. 왜 은행이라고 표기하네? 은행이라고? 그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거 봐요. 컴페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은행이 아닌데 얘네는 우리를 은행과 비교해보라고 여기 표현을 해놨잖아요. 페이먼트 프로바이더입니다. 왜 저 사전에 은행이라고 되어 있지? 되게 생뚱맞은데. 자, 잠깐 보죠. 보시면은 자, 이제 송금할 수 있는 게 지금 국가들이 명시되고 있죠. 예. 지금 파운드 있고 달러 있고 캐나다 달러. 이 AED가 저게 어디지? 이거 홍콩 달러고 아래는 이게 그건가? 아랍에미리트 건가요? 법정 앞에? 잠깐 검색 한 번만 할게요. AED가 아마 아랍에미리트 디르함 맞죠?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뭐 유로화, 호주, 뉴질랜드, 엔화, 이거 이스라엘이겠죠. 국기가 이스라엘인 거 보니까 이거 이집트 거 같고, 싱가포르 달러, DKK는 어디죠? 덴마크인가요? 감사합니다. 이건 뭐 자카르타인가? GAR? 뭐죠 이거? 이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고, 이거 뭐 유럽 쪽이죠. 스웨덴인가 그럴 것 같아요. 국기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거 칠리? 예. 칠리는 스위스? 이 스위스 국기인가요? 예. 아무튼 이거는 태국. 지금 없어요. TRY는 어딘가요?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말레이시아인가요? 아무튼 인도가 지금 없습니다. 인도가 없는데 지금 아까 그 기사는 팩트잖아요. 그 어떻게 돼 있었죠? 엑스커런트를 씀으로써 인도 쪽에 이제 진입을 한다고 했잖아요. 인도 쪽에 송금 구간을 뚫는다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죠, 여러분들? 엑스커런트를 사용함으로써 리플렛 멤버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저희는 많이 잘 알고 있죠. 저희는 깊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엑스커런트를 씀으로써 지금 인도에 송금을 하려고 게시를 하고 있는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세르먼트와 페이먼트 차이점, 그거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은 리플렛 멤버로 들어와서 이제 인도 쪽에 이미 엑스커런트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리플렛 멤버를 활용해서 인도 쪽도 확장을 하려는 거죠. 지금 인도 쪽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엑스커런트를 통해서 확장을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프리펀딩을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엑스라피드를 쓰지 않는다면. 그죠? 엑스라피드 쓰지 않는다면 결국에 프리펀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기억하시죠? 그렇다고 하면은 얘네가 제3자한테 부탁을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그 인도에 있는 멤버와 환거래 계약을 맺어서 릴레이션십을 가져서 이제 거기 안에 예치금을 쌓아둬야겠죠. 예. 근데 지금 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인도 크립토 커런시라고 해야 될까요? 외국 기사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인디아. 가장 최근 거. 그 얼마 전에 기억하세요? 이거를 약간 푸는 거에 대한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좀 범위를 좁힐게요, 날짜를. 한 지난 1주? 제가 링크한 기사를 그냥 찾아서 가야 되나? All virtual currencies should be banned. 근데 안 좋은 기사가 있네요. 제가 지금 찾으려는 기사는 인도 쪽에서 밴을 푸는 거에 대한 기사를 찾으려고 했거든요. 그 지난주인가 일주일 전쯤에 그게 있어갖고 그 기사를 찾으려고 했는데 이거는 한 5일 전의 기사인데 거버먼트 패널이 밴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네요. should 밴. 그러니까 금지를 시켜야 된다고. 조홍수 김님 구독 감사합니다. 진짜 당황스러운 기사 하나 더 있네.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RBI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지금 근데 제가 찾으려는 기사는 이게 아니라 그거였어요. 인도 쪽에서 이제 금지된 상황인데 이거에 조만간 풀릴 거라는 거에 대한 약간 희망적인 뉴스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반대되는 기사가 있네요. 이것도 참고는 해야겠네요. 이게 제페이가 인도 쪽에 있는 거래소인데 그 인도 정부에서 그 금지를 시켜갖고 이 거래 중지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기사예요 지금. 샷 닫았다는 거잖아요. 크립토 익스체인지를. 참, 네. 그러면은 이게 하긴 얘네가 인도만 하진 않을 거라서 별로 크게는 상관없는데 인도 쪽은 좀 더 봐야겠네요. 기사만 갖고는 역시 진위를 판별하기 좀 어렵네요. 제가 봤던 기사는 분명히 인도 쪽에 조만간 밴이 풀릴 거라는 희망찬 기사였는데 그와 반대되는 기사가 또 있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인도 쪽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인도 쪽을 접목시켜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인도는 배제를 해야겠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차피 엑스라피드가 작동되려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작동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인도 쪽이 지금 인도에 있는 RBI, 바로 인도에 있는 금융당국이 아무리 리플사에 굉장히 친화적이고 되게 협조적인 자세일지라도 암호화폐 거래소를 활성화시켜주지 않으면 엑스라피드가 작동할 수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게 없는 이상은 인도 쪽에 엑스라피드 쓰기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기사가 두 개가 혼재 있기 때문에 배제라고 말씀드릴게요. 인도 쪽 예를 말고 다른 쪽을 예를 들게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커런시스 다이렉트가 6월에 이미 게임 체인저라고 말할 만큼 엑스라피드를 성공적으로 테스트를 끝낸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엑스라피드를 쓰려면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엑스비아 아니면 엑스커런트인데 지금 얘네는 엑스커런트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리플렛 멤버가 되어서 함께 그 가운데 참여를 하는 가운데 쓰겠다는 의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볼 때 얘네도 곧 임박했다는 게 좀 눈에 보이는 상황입니다. 곧 쓰려고 이거를 선택을 한 거죠. 엑스비 아니면은 엑스커런트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그 둘 중에 선택을 이제 기사에 따르면 CIO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아까 그 기사 다시 볼까요? 이번에도 게임 체인저라고 표현했네요. 최근 기사에서도. 그죠?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거를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얘네 진입 시기가 그러면 문제인데 엑스라피드 진입 시기에 관해서 좀 고려를 해볼 때 그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언제쯤일지 좀 가늠을 해야 되는데
얘네는 올해는 아닐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지금 말하는 거 봐서는. 베스트 볼륨이라고 돼 있네. 얘네 인도 시장을 되게 눈여겨보고 있네요. 이 스페셜리라고 돼 있네. 월드도 표현했는데 전국이래. 전 세계 방방곡곡 얘기했는데 인도를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어요. 계속 인도 시장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인도가 지금 밴드에 있는 상태라서 참 거시기 하네요. 혹시 정확한 관련 기사 찾으신 분 계신가요? 오늘도 싸우고 계신 건 아니죠? 설마. 제가 채팅창 안 보고 있는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었나 보네요. 자, 잠깐 제가 중간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에서는 몇 가지 좀 여러분들이 간소하게, 어려운 부탁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룰이 있는데요. 정말 어려운 거 아닙니다. 딱 두 가지인데, 개수 언급 금지요. 왜냐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개수 언급하는 거를 좀 자제를 부탁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는 개수 얘기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위축되거나 또는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배려 차원에서 좀 개수 언급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제가 다른 사람보다 개수가 많으면은 괜히 기분이 좋아요.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인정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단적으로 누가 개수를 얘기했는데 제가 더 많이 갖고 있으면 괜히 아무 이유 없이 기분이 좋죠.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은 남이 몇 개 갖고 있든 그 사람이 나보다 적게 갖고 있든 또는 많이 갖고 있든 나랑 비슷하게 갖고 있든 제가 나중에 얼마나 이득을 볼지 또는 손해를 볼지 이런 거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저 사람이 많이 번다고 내가 적게 버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손해볼 거 또는 적게 볼 것도 아니에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제 이득과 손해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타인의 개수에 그다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제를 부탁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치 얘기 같은 거, 약간 분쟁의 소지가 있을 만한 그런 거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좀 자제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서로 간에 좀 예의를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되게 과격한 단어 선택이라던가 공격적인 언어, 그런 행동은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다시 한번 공지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 방금 부탁드린 것들, 이 간단한 룰에 대해서 어기시는 분들은 제가 과감히 벙어리를 드리겠습니다. 채팅 금지를. 지금부터는 서로 간에 참아주세요. 지금부터 싸우시는 분들은 벙어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같은 편끼리 싸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굳이 싸워서 남는 게 없습니다. 부디 싸우지 말아주세요. 네, 그쵸. 사람이 많아지면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 룰에 대해서 좀 지켜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간첩이 있나요? 자, 그래서 이어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커런시스 다이렉트 소식은 상당히 좋은 소식이에요. 예, 드디어 선택을 하고 진입을 했습니다. 그냥 파일럿 테스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제 리플사의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쓰기 위해서 진입을 했어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참고로 얘네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면은 간단히 검색 하나를 해볼게요. 이거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오해하실 수도 있을까봐 좀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아마존이라는 키워드를 같이 검색하면 아까 보신 커런시스 다이렉트 홈페이지에 뜨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 아마존 관련된, 보이시죠? 그냥 아마존 셀러들을 위해서 얘네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거를 보시면서 제가 차라리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커런시스 다이렉트는 한글도 지원합니다. 보시면 한국어도 지원하죠.
자, 보시면은 이 비즈니스 쪽에 온라인 판매자라고 있어요. 아마존이 그 플랫폼을 제공하잖아요. 어떤 플랫폼을 제공하죠? 뭐 본인들이 직접 장사도 하지만은 여러 가지 물류를 연계해주는 그런 플랫폼도 제공하지만 그 일반 사용자들이 그 안에 샵을 운영할 수 있죠. 입점을 해서. 우리나라 그 11번가 또는 네이버에 있는 그 상품 마켓, 그 밖에 뭐 다나라던가 여러 가지 온라인 플랫폼이 많이 있죠. 판매 플랫폼들이 많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아마존도 그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자기가 갖고 있던 중고 물건 또는 본인이 직접 셀러가 돼서 어떤 물건을 사와갖고 그거를 이제 중개를 할 수가 있죠. 이거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한테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플랫폼을 이제 돈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청구도 하고 돈을 받아내야 되기도 하고 판매한 물건에 대한 대금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 온라인 판매자 셀러들을 위해서 이 커런시스 다이렉트가 제공을 해요. 본인들의 페이먼트 채널을 이용해서. 근데 이걸 보시면서 너무 앞서 나가셔갖고 커런시스 다이렉트가 리플렛 멤버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프사 파트너십이 된 거거든요. 했기 때문에 얘네가 아마존이랑 뭔가 썸씽이 있네? 그러면은 아마존이랑도 한 다리를 건너서 리프사랑 관련이 생겼네. 서로 먼 육촌이 됐네. 대박. 끝났어.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국 업체거든요. 커런시스 다이렉트. 정확한 건 뭐냐면 얘네가 리프사 솔루션을 쓰고 그리고 커런시스 다이렉트를 쓰는 고객들 중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에 입점해서 판매를 하는 온라인 셀러들 있잖아요. 판매자들. 걔네들이 커런시스 다이렉트를 쓰게 되면 간접적으로 리프사의 솔루션이 엑스커런트 또는 더 나가서 나중에 커런시스 다이렉트가 엑스라피드를 쓰게 되면 그 솔루션들, 그 볼륨들이 다 글로 가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방금 말씀드린 있는 그대로입니다. 아마존이란 플랫폼에서 본인들이 셀러로서 뭔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그 중에서도 커런시스 다이렉트를 쓰는 사람들, 그 볼륨만 땡겨올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이상을 가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 이상을 가는 케이스는 뭐냐면은 아마존이 직접 XBR을 쓸 때예요.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죠. 아마존이 XBR 솔루션을 사용하기로 리프사 계약을 했을 때는 아마존의 볼륨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는. 그날이 와야지 우리가 기다리는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아마존이 처리하는 모든 그 청구 대금들이 XBR을 사서 그거를 쓰는 순간에 다 리플렛을 통해서 해결이 봐지는 겁니다. 볼륨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날이 오기를 빨리 기대해야겠죠. 하지만 일부 온라인 셀러들, 영국이나 유럽에 있는 온라인 셀러들이 이걸 쓰고 있겠죠. 예, 얼마나 규모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커런시스 다이렉트가 엑스커런트를 채택을 했고 예전에 엑스래피드 파일럿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극찬했던 애라 아마 이제 본인들이 목표로 하는 시점이 오면 엑스라피드를 쓸 거예요. 그때 되면은 이 커런시스 다이렉트를 쓰는 온라인 셀러들이나 그냥 일반적인 송금 또는 비즈니스적으로 B2B 채널로 쓰는 모든 볼륨들이 끌어져 올 거라는 거.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예,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너무 앞서 나가시면 안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 그냥 보이는 대로 아마존 단어, 키워드 뭔가가 막 튀어나온다. 아마존. 또 뭐 있을까요? 키워드 뭐 더 있나? 아마존 말고 뭐 구글. 이러면은 그냥 아 대박! 파트너십 됐다! 막 이렇게 연결하시면 곤란해요. 예.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약간 노파심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코인베이스는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선물을 공개했죠. 오늘 선물은 뭐였죠? 아마 이미 보신 분들은 되게 썰렁했을 텐데 그 베네수엘라가 이게 베네수엘란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베네수엘라를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확인 한번 할까요? 베네수엘라인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베네수엘라 맞네요, 그냥. 아, 이게 L로 착각, N이 붙었는데? 왜 베네수엘라로 검색이 됐지? 이 N이 붙으면 베네수엘라인을 얘기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 구글이 정확하게 검색을 못하네? 맞겠죠? N이 붙은 거 보면? 네. 아무튼 거기에 이제 베네수엘라 가족들한테
50개가 넘는, 그러니까 50개 넘는 그 베네수엘라에 있는 가정에게 이 지캐시로 도내를 했다고 하네요. 후원을. 지금 거기가 경제적으로 되게 많이 힘들잖아요, 베네수엘라.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선물은 그거였어요. 거기에 본인들이 후원을 했다. 아주 욕먹기 딱 좋죠. 좋은 일 한 건 맞는데 그냥 돈으로 주지 왜 지캐시를 줬어. 돈이나 많이 도와주지 그냥. 아무튼 두 번째 선물은 요거였습니다. 짜잔 하고 공개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뭐야 이거 썰렁 이랬겠죠. 반응이 냉담했을 것 같아요. 좋은 일은 얼마든지 평소 때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런 이벤트를 만들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참 어이가 없네요. 코인베이스는 진짜 욕먹기 딱 좋은 회사 같아요. 하는 거 보면은.